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았습니다. 오늘은 스케줄러에서 리컨실러로 부제는 이제 태스크를 처리하여 워크를 실행이라고 정했습니다. 한 패키지죠. 스케줄러 패키지에서 또 다른 패키지 리컨실러로 이제 그 흐름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전반적인 이 흐름에 대해서 배경을 쭉 살펴보고요. 이동하게 된 배경. 그리고 나서 코드 레벨로 들어가서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배경입니다. 제가 스케줄러의 역할을 이 리액트 까보기 시리즈에서 각 패키지의 역할들을 설명하는 영상에서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스케줄러의 역할은 결국은 워크를 언제 처리할지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드렸는데, 이 워크를 언제 처리할지에 대한 정보를 담아둔 객체가 태스크이죠. 리액트 까보기 시리즈를 쭉 따라오신 여러분들이라 하면 태스크 혹은 워크 등의 이런 추상적인 개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잡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태스크는 즉 이제 워크를 언제 실행할지 그 실행의 우선순위를 판단하기 위한 값들을 가지고 있는 객체인데요. 그 값들이 무엇이 있냐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워크를 실행해야 되니까 실행하는 함수가 있겠죠. 그 함수가 callback이라는 프로퍼티인데, callback 안에 할당된 것은 perform concurrent work on route가 일반적으로 되겠죠. 왜냐하면 concurrent work는 이제 동시성을 가지고 처리해야 되는 work니까 쉽게 얘기하면 비동기적으로 처리하는, 즉 스케줄러의 기능이 필요한 그러한 워크를 수행하는 함수기 때문에 그게 callback에 담겨 있을 거고요. 그리고 우선순위 판단을 위해서는 당연히 priority level 값이 필요하고, 또한 이제 만료 시간, expiration time 값 등이 필요하겠죠. 이러한 값들이 저장된 것이 태스크죠. 즉 태스크는 워크의 실행 우선순위를 판단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담은 객체이죠. 그러면 워크는 무엇이냐? 워크는 파이버죠. 파이버도 자바스크립트 객체인데, 여기 안에는 결국 reconciliation, 즉 재조정 작업, 이것을 담당하는 게 리컨실러죠. 이 리컨실러가 담당하는 이 reconciliation, 재조정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객체가 바로 워크죠. 그래서 이 워크를 실행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리컨실러가요. 그러면 이걸 언제 실행할지 리컨실러에게 알려주는 역할, 그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역할이 스케줄러의 역할인 거죠. 이러한 흐름을 가지고 스케줄러가 그러면 드디어 이때 실행해 라고 우선순위 판단했구나, 그래서 리컨실러에게 전달하는구나 하는 그 꼭지점, 그 지점을 오늘 살펴볼 거예요. 그거를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면서 이제 자세한 코드의 흐름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먼저 사전의 코드 흐름을 설명드려야 하는데, 이 사전 코드의 흐름이라 하는 것은 오늘 살펴볼 함수 두 가지의 앞단계예요. 그 두 가지 함수는 flush work이라는 함수랑 work loop라는 함수, 이 두 가지 함수인데 그것의 앞단계, 그 사전에 진행하는 코드의 흐름을 먼저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이것은 앞선 강의에서 다 설명드렸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빠르게 훑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는 request host callback이죠. 그래서 이 request host callback에 flush work라는 함수를 인자로 전달했죠. 이게 이제 저희가 항상 도움받고 있는 이 리액트 토바보기 시리즈에서 보시면 request host callback이 있죠. 이 request host callback에게 flush work를 이제 여기 있는 9번인 flush work, 말 그대로 워크를 비우는 함수죠. 이것을 이제 인자로 전달한 거죠. 그래서 전달받은 이 flush work를, 이게 callback인데 이 flush work 함수를 scheduled host callback에 할당을 해요. scheduled host callback에 할당을 해놓죠. 이게 전역 변수예요. scheduled host callback에 할당을 해놓으면 그 다음에 port post message, 폴트 안에 있는 포스트 메시지라는 함수가 있죠. 이게 제가 이전의 강의에서 설명드렸었죠. 그 종이컵 전화기 비유, 여러분 당연히 기억나실 거예요. 그러면서 포스트 메시지를 호출하게 되면 perform work until deadline 이라는 함수를 연결해서 호출하게 된다. 그러면 이게 perform work, 즉 work를 수행한다. until deadline, 데드라인까지 라는 함수이기 때문에 이 함수 안에서 scheduled host callback 을 이게 널이 아니면 호출하게 되는데, 이때 scheduled host callback에 할당했던 게 뭐죠? 그쵸, flush work죠. flush work를 결국 perform work until deadline 이라는 이 함수 안에서 flush work를 호출하게 되는 거죠. 이게 scheduled host callback에 할당되어 있던 건데, 이때 이 flush work를 호출할 때
has time remaining과 current time을 인자로 전달하여서 호출하는 거죠. has time remaining은 항상 true 값이죠. time remaining. 이게 이제 perform work until deadline 이전 강의에서 설명드렸던 부분이죠. 그래서 이 함수 안에서 flush work를 호출하는데 여기까지 알아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 flush work를 호출해서 리턴하는 값이 불리언 값이에요. 이 불리언은 true false인데 이 값을 할당하는 변수명이 has more work였어요. 이 보시면 여기에서 보시면 perform work until 죄송합니다. 여기 아니고 여기 이 들어가 있는 perform work until deadline 여기죠. 여기에서 이제 flush work를 호출하게 되는데 이때 이 함수가 호출한 값을 리턴해서 담아두는 값이 has more work이었죠. 즉 일이 더 있냐에 대해서 true false로 리턴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바로 이어서 살펴볼 게 flush work라는 함수기 때문이죠. 그래서 flush work라는 함수를 먼저 살펴볼 텐데 이 flush work에 대해서 가볍게 어떤 흐름으로 가는지 먼저 살펴보고 나서 코드를 자세히 살펴볼게요. 흐름 먼저 보면 is host callback scheduled 라는 값에 false를 할당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flush work라는 거는 말 그대로 work를 flush 하는 거잖아요. 비우는 거잖아요. work를 비우기 위해서는 이제 기존에 scheduled 되어 있던 이런 변수명에 다 false 할당하고 timeout scheduled에도 false 할당하고 그리고 host timeout은 cancel 해버리고 그리고 is performing work는 true를 할당하는 거죠. 이제 work나 flush 한다 라는 거를 전역 변수들에다가 적절한 값을 할당하면서 다 알려주는 거예요. 왜냐면 이걸 is performing work에 true를 할당하면 중복해서 work를 실행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 불리언 값 is performing work가 true면은 다시 work를 실행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리턴하는 값은 workloop를 호출하는 값이에요. workloop는 바로 아래 이어서 살펴볼 함수죠. 지금 이 흐름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면 되는 것이 바로 이어서 코드를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어서 코드를 보게 되면 리액트 토반보기에서도 너무 잘 설명해주고 계시는데 리액트 패키지죠. 이 16.12.0 버전의 코드 보시면 여기에 flush work 함수가 있죠. 이 scheduler.js 파일에 scheduler 패키지 안에 source 안에 scheduler.js 파일 안에 보시면 flush work 함수가 있는데 네, 주요한 부분만 짚고 넘어가면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is host callback scheduled 라는 전역 변수에 false를 할당하고 있죠. 이 이유는 여기 주석이 달려 있는데 we will need a host callback the next time work is scheduled. 그러니까 host callback이 필요할 거죠. 다음번에 워크가 스케줄 되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걸 false로 해놓는 거죠. 이제 준비시키고 이거는 만약에 true면 false 할당하고 이 host time out이 스케줄 되어 있다는 거니까 cancel 해버리고 그리고 나서 performing work, is performing work에 true를 할당하고 이것도 전역 변수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나서 priority 레벨을 previous에 current를 할당해서 바꾸고 있는데 이거 나중에 다시 current priority 레벨에 previous priority 레벨을 다시 할당해요. 다 끝나고 나면 current task가 없어지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priority 레벨을 더 씌우는 거죠. override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return하고 있죠. work loop 다음 이어서 바로 우리가 살펴볼 함수의 호출해서 리턴한 결과값을 같이 리턴하고 있죠. flush work 함수에서. 이렇게 리턴을 하는데 이때 발생한 에러 처리는 이제 보시면 되고요. 마스크 하는 거고요. 그냥 에러 처리로. 근데 만약에 이것이 이제 쭉 흘러간 다음에 마찬가지 여기서도 리턴하고 있죠. 그렇게 된 다음에 최종적으로 끝이 나고 나면 파이널리에서 이제 current task를 너를 할당을 해주고 다시 is performing work가 이제 performing work가 끝났으니까 false를 할당해주는 흐름으로 이 flush work를 비우는 함수는 끝이 나요. has time remaining 언제나 true가 들어온다고 말씀드렸고 initial time은 이제 current time이 들어오는 건데 그러면 이 work loop라는 함수는 어떤 일을 하는지 이제 같이 살펴봐야겠죠. 이건 이제 준비 동작 같은 거죠. work loop를 실행하기 위해서 전역 변수를 세팅해주는 준비 동작. flush work를 비운다라는 함수에서는 준비 동작이 일어나는 건데 그리고 나서 work loop를 직접 보게 되면 이 work loop는 무슨 일을 하는지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잠깐 이 흐름을 먼저 간단하게 보려고 해요.
워크 루프는 말 그대로 보시는 것처럼 루프죠. 계속 도는 거죠. 이 워크를 처리하기 위해서 루프를 도는 건데, 그렇다면 당연히 while문이 있을 거고요. 그 while문을 계속 도는 조건은 current task가 있으면 계속 도는 거예요. 돌면서 워크를 처리하는 건데, 그 while문 안에서 예외가 있는 거죠. 만약에 current task의 만료 시간이 남아있는데 스케줄러에 할당된 시간이 끝나면, 그러면 브레이크 잠깐 멈추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자세히 코드 보면서 한번 더 살펴볼 거예요. 브레이크하는 예외 조건이 하나 있다 정도만 지금은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current task에 할당된 콜백, 이게 워크를 처리하는, 위에서 말씀드린 이 perform concurrent work on route라는 이 함수죠. 그래서 이거를 호출하게 되면 결국은 워크를 처리하는 거니까, 수행하는 거니까, 이 perform 하는 거니까, 이게 콜백을 꺼내오는 거예요. current task에 할당된 콜백을 꺼내와서 이 워크 루프에서 워크를 처리한다라는 말은 결국은 이 perform concurrent work on route라는 함수, 워크를 perform하는 함수를 호출하는 거죠. 이게 콜백인 거잖아요. 콜백을 호출하는 거예요. 콜백을 호출해야 워크를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콜백을 언제 호출하는지를 보는 거죠. 일단 꺼내왔죠. 꺼내와서 널이 아니면 그때 콜백 호출하는 거예요. 그럼 워크가 시작되는 거죠. 왜냐면 콜백에 할당됐던 perform concurrent work on route라는 함수가 호출이 된 거니까 concurrent work를 perform 하겠죠. 그렇게 워크가 시작이 되는 거고, 워크가 시작됐다는 것은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reconciliation이 시작됐다는 거죠. 그것을 담당하는 리컨실러에게로 다시 이제 흐름이 넘어간 거죠. 스케줄러에서. 그래서 오늘 강의 제목이 스케줄러에서 리컨실러로인 거죠. 여기서 이제 흐름이 넘어갔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캐치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다시 강의 이어가 보면 널이 아니면 콜백을 호출하는 것이고, 워크가 이제 perform이 시작된 것인데, 이때 잔여 작업을 리턴하게 되면, 잔여 작업이라고 하면 이 current task에 이 안에 콜백에 continuation 콜백을 할당하는 코드로 리턴하게 되는 거고요. 잔여 작업이 만약에 없으면 current task에서 다음 태스크 큐를 또 꺼내는 거죠. 근데 이 current task 안에 들어있던 콜백이 만약에 널이면 태스크를 취소하고 그 다음에 태스크 큐에서 다시 최신 태스크를 꺼내는 거죠. 태스크 큐에서 계속 태스크를 꺼내는 거예요. 그 태스크를 꺼내면서, 태스크를 꺼낸다는 것은 태스크 안에 있는 콜백을 호출하기 위해서죠. 태스크를 꺼내고, 꺼낸 게 태스크 큐에 남아있지 않을 때까지, 태스크 큐에 태스크들이 남아있지 않을 때까지 계속 while을 돌면서 꺼내는 거죠. 그렇게 다 돌고 나서 모든 태스크 큐가 다 비워졌다. 모든 태스크 큐가 다 비워지고 나면 남은 태스크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return true를 해서 이제 work 루프가 끝이 났어. 모든 태스크 큐에 들어있는 태스크를 다 처리했어. 태스크 안에 있는 콜백을 호출했어. 그러면 태스크 큐가 비었어. 그러면 work 루프가 return true 하면서 이제 태스크 처리 끝이라고 알려주는 거고, 그게 아니다, 남아있다 하면 request host timeout에 다시 호출을 해요. work 루프를 다시 하는 거죠. 그러면 return false를 하면서 끝이 아니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스케줄러의 일이 아직 남은 거죠. 계속 더 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덩어리 코드를 지금 살펴볼 텐데, 여기거든요. 여기 바로 아래에 있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 했는지 코드로 조금 더 살펴보면, 보시는 것처럼 워크 루프가 이제 호출이 되는데 여기 리턴 하고 있죠. 워크 루프 아까 맨 밑에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부터 먼저 보면 리턴 하는 거죠. Whether there's additional work. 추가적인 work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리턴한다. 만약에 current task가 있다, 널이 아니다, current task가 아직 있다, 그러면 true를 리턴해버리고, 그게 아니다, 여기서 이제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false timer, 이제 타이머 큐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태스크 큐에 들어가기 전에 아직 타이머 큐, 타이머라는 것은 태스크에서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타이머로 등록되어 있던 거죠. 그래서 타이머가 뭐냐 하면 태스크인데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제 실행이 될, 준비가 될 애들을 타이머라고 부르게 됐죠. 그래서 그런 애들을 타이머 큐에
등록해서 관리하기로 했죠. 그 타이머 큐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타이머를 꺼내오고 그 타이머가 이제 만약에 없으면 죄송해요. 없지 않으면 있으면 이 first 타이머가 있으면 request host timeout을 다시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할 일이 남은 거죠. 할 일이 남았기 때문에 return false를 하는 거죠. 끝이 안 난 거죠. 그래서 다시 여기 흐름으로 돌아와서 설명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return true를 했으면 이제 끝이 나는데 그게 아니야. return false라면 아직 끝 아니고 계속 돌아야 되는 게 남아있어. request host timeout을 다시 돌리니까. 그게 이제 여기 코드에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이고 아까 그러면 쭉 올라가서 처음부터 보시면 current time이 initial time이 이제 할당이 되고 있는데 advanced timers라는 함수는요. 저희가 이미 본 적 있어요. 이거 호출하면 타이머 큐에 들어있는 타이머 즉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태스크인데 태스크의 종류 중에 타이머라는 거는 뭐냐 일정 시간 타이머가 등록되어서 타이머가 지나면 이제 태스크로 변하는 그런 애들을 타이머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 타이머를 꺼내오는 타이머 큐에서 꺼내오는 동작을 하는 게 이 어드밴스 타이머라는 함수였죠. 이걸 호출하면 타이머 큐에서 타이머를 꺼내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고 커런트 태스크 중간중간 이걸 꺼내와 주는 거예요. 그리고 커런트 태스크에는 픽해서 태스크 큐에서 꺼내왔죠. 근데 이 꺼내온 커런트 태스크가 현재 태스크가 널이 아니면 이제 while문을 도는 거죠. 널이 아닐 때까지 계속 도는 건데 언제까지 도냐? 쭉 내려가서 보시면 커런트 태스크가 다시 태스크 큐에서 꺼내오죠. 이 커런트 태스크가 계속 빙글빙글 while문을 돌면서 여기에서 널이 되면 이 while문을 종료하는 거죠. 커런트 태스크가 널이 되면 종료하는 거예요. 끝이 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보시는 것처럼 커런트 태스크가 expression time을 이제 시간을 체크를 한번 하는데 이때 저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should yield to host라는 함수를 호출해서 확인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current task의 expression time이 지금 남아있어. current time보다 더 조금 남아있고 여유가 있고 has time remaining이 만약에 아니야. 즉 이제 스케줄러의 타임은 이제 끝이 났어. 이제 여유가 잠깐 있는데 이때 만약에 should yield to host 호스트 즉 여기서의 호스트는 브라우저죠. 브라우저에게 should yield 양보해야 하냐? 이게 true냐? true면 break 해서 this current task는 expired는 안 되었는데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데드라인까지 미룰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브레이크를 잠깐 하는 거예요. current task를 처리하다가 브레이크를 해버려요. 브레이크를 한 다음에 호스트에게 이 스레드를 비워주는 거죠. 추가적인 업데이트 같은 것을 하라고 브라우저 렌더링을 진행하라고 그런 조건이 여기 들어있는 것이고 그 밑에 코드를 이어서 보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current task에 들어있는 콜백을 꺼내오죠. 이 콜백은 perform concurrent work on route 함수였죠. 그 함수, 즉 perform work를 perform하는, 수행하는 함수 그 콜백을 꺼내왔고 그 콜백이 널이 아니면 있으면 그러면 concurrent task의 콜백에 이제 다시 널을 할당해 주는 거고요. 꺼내왔으니까. 그리고 나서 current priority 레벨을 이제 다시 설정해 주고 did user callback timeout이라는 값을 여기다가 불리언 값인데 true false로 넣어주고 있는데 넣어준 다음에 callback 이 perform concurrent work on route 이 함수에 이 불리언 값을 넣어서 할당해 주죠. 불리언 값의 의미는 expression time이 여기랑 반대죠. 즉 이제 만료가 되었다 라는 true 값을 가지고 perform을 하는 거죠. work를. 그게 이제 continuation callback에 할당이 되는데 만약에 이 continuation callback이 계속 남아있다라고 하면요. 만약에 남아있다라고 하면은 여기로 가서 태스크 큐를 이제 끝내버리는 거예요. 이게 남아있지 않은 거죠. 죄송해요. 남아있지 않다. 즉 이제 펑션 타입이 펑션이 아니다 라고 하면 팝이라는 것은 태스크 큐에 들어있던 태스크를 처리하는 거죠. 꺼내는 거죠. 이제 꺼내는 동작 그냥 해버리는 것이고 그게 아니다. continuation callback이 남아있다. 수행해야 될 펑션이다 하면 current task에 다시 할당해 주는 거예요. current task의 callback에. 이때 너를 할당했던 것을 비웠기 때문에 비웠던 곳에 다시 할당해 주는 거고요. 근데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고 이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게 제가 잠깐 꼬였는데 이 부분이 뭐냐면 콜백에서 아까 처음에 이 부분을 먼저 설명드렸어야 되는데 콜백을 보시면
current task의 콜백, 즉 이제 task 있죠. 이 task의 콜백은 perform work on route라고 했죠. 이게 널이 아닐 때는 여기까지 쭉 수행되는 거예요. 죄송해요. 여기까지 쭉 수행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콜백이 널이면요. 어떠한 perform work 할 그 콜백이 없다는 거잖아요. 없으면 바로 태스크 큐에서 팝을 해버리는 거죠. 꺼내버리는 거죠. 이 태스크를 처리했다고 치는 거죠. 꺼내버리고 그게 아니야. 콜백이 있어. 그러면 이 로직을 쭉 가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 컨티뉴에이션 콜백이 펑션이냐? 그러면 이렇게 담아주고 펑션이 아니다 하면 여전히 여기 펑션이 아닌 것 중에서 커런트 태스크가 지금 꺼내온 태스크랑 똑같으면 이 커런트 태스크는 팝 꺼내버려라. 꺼내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드밴스드 타이머스 이거는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타이머 큐에서 이제 태스크 큐로 그 타이머가 이제 실행될 시간이 되었다 해서 옮겨주는 거죠. 이 동작을 반복하면 팝이 있기 때문에 팝이라는 것은 큐에서 태스크를 꺼내는 거잖아요. 계속 꺼내면 언젠가는 태스크가 없어지잖아요. 그 태스크가 널이 되면 없어지면 널이 되면 이 while문이 끝나는 거죠. 그런 끝내는 조건들이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다. 그래서 돌면서 끝낸다. 그걸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되고 이렇게 워크루프를 돌면서 결국은 워크루프가 리턴하는 게 true냐 false냐로 갈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돌아와서 이 워크루프가 리턴하는 값이 플러시 워크에서도 리턴되고 있잖아요. 플러시 워크에서도 리턴되면 이게 true false잖아요. 결국은 보시는 것처럼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남은 태스크가 하나도 없으면 결국은 리턴 true를 해서 끝났다는 걸 알려주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 워크루프가 누구한테 알려주는 거냐면 perform work until deadline 에서 말씀드린다고 알려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설명을 조금 더 이어서 보면요. 가장 마지막에 결국은 return false 혹은 return true를 해서 이 request host timeout 요걸 다시 호출하는 이 동작을 하면서 이제 반복을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false가 되면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 워크루프를 처리하는 이 동작까지가 스케줄러가 담당하는 일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이 스케줄러가 담당하는 일 여기까지가 이제 스케줄러가 담당하는 일이고 그 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perform concurrent work on route 이 함수가 콜백을 호출하게 되면 이제 여기로 다시 리컨실러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다시 이 리컨실러가 하는 이 동작 perform concurrent work on route 함수의 수행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해요. 네, 오늘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제가 중간에 한번 뭔가 좀 이제 실수도 하고 근데 이제 결국 흐름이 if else문이 중첩되면 조금 읽기가 어렵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큰 흐름의 개념을 알고 있다면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흐름을 놓치지 않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흐름이냐면 콜백. 이 콜백이라는 건 결국은 뭐냐? perform concurrent work on route다. 즉 work를 perform하는 그러한 함수다. 여기에 담겨있다. 근데 담겨있으면 이런 로직을 수행하고 담겨있지 않으면 없으면 당연히 태스크가 할 일이 없는 거니까 태스크 큐에서 꺼내야 된다. 이거 제가 실수했던 거 한번 꼭 다시 짚고 넘어가시면 좋겠고 이렇게 이제 실수하지 않으려면 큰 흐름을 계속 여러분께서 염두에 두시면서 가야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 그림이 너무 잘 만들어 주셨어요. 토바보기 저자분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흘러와서 이 부분 플러시 워크랑 월건 루프 살펴본 거죠. 그럼 다음 시간에 이어서 perform concurrent work on route부터 다시 살펴볼게요. 오늘도 잘 따라와 주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